9월 21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예린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선해진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온이 낮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 춥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가을볕에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원주 지역 낮 기온 24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서늘하고 낮 동안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절기상 추분인 금요일 오전에는 중서부 지역에 살짝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유치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주시 번영회가 도청사 부지 대상을 춘천에만 국한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동수 번영회장 연결해서 강원도청 신청사 유치전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자가 돼 전시를 진행하는 시민 그림책 갤러리가 진행됩니다.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원주 미로시장에 위치한 노인쉼터 원주 노인문화사롱에서는 약 700에서 800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 나눔을 하고 각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운영 상황과 함께 후원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정비 인상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정비심의회는 19일 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심의회는 지난 7일 진행한 1차 회의에서 도의회에 요구한 의정활동 계획 등을 검토했지만 의정비 인상 결정으로 이어지진 못했으며 심의회는 내달 7일 3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2022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간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첫날 오후 1시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프리댄싱 페스타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올해 경연은 국내외 총 56개 팀 3천여 명의 춤꾼들이 참가합니다. 1일과 2일 예선에 이어 3일 부문별 우승팀의 최종 결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거주지가 불특정한 불법 체류자들의 조직적인 마약 유통 판매 행위가 도심과 농촌 곳곳으로 스며들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외국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51명으로 이 중 22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불법 체류자들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태국 등 현지에서 야바를 밀수입한 뒤 대규모 농장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매매, 투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유통 조직 검거를 위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원주시 번영회장인 박동수 변호사가 강원도청 신청사를 춘천 이외의 장소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강원도가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연결해서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유치전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 변호사입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유치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꽤 몇 년 되죠. 네. 1919년경부터 전 도지사가 강원도청을 춘천 쪽에다가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부터 네. 우리 원주시 번영회 또 원주시 의회 또 강원도 18개 시군 각 그 단체에서 공론화를 한 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도청 이전 장소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쭉 지속되어 왔었죠. 네. 게다가 최문순 지사 임기 말에 춘천 내에 캠프 페이지에다가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했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 도지사도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현 도지사도 춘천 내에서만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시청이 아니라 도청 문제에서 도민 전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저희 원주시 분영회에서는 현재 그 공론화 자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3일에 원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강원도청 이전 공론화 촉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었죠.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유치 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실까요? 예,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금 부당한 것이죠. 네. 시청 같으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도청은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어디에다가 새롭게 100년 대기가 되는 청사를 지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춘천 이외의 지역의 도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강원도 신청사를 어디에 신축할지는 시민이 아니라 도민들과 의견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 없이 강원도청 신청사 이전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게 뭐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강원도청 이전이니까 강원도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강원도 18개 시군 도민참여단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입수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도민 참여단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충분한 수기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은 그곳에다가 새롭게 신청서를 이제 지으면 됩니다. 네. 이것은 어떤 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 또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가 가장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이전 문제를 결정을 해서 신청사 건립 문제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한편 이 김진태 강원지사는 최근에 도청사 건립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 최문순 전 강원지사 도정의 춘천 옛 캠프 페이지의 도청 이전 확정을 뒤집은 상태에서 이 김진태 지사가 최근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김진태 지사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은 아주 잘했습니다. 다만 그 절차적 부당성을 적용하는데 춘천 내에서만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은 도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또 춘천 내에서만 또 하겠다. 이건 아주 앞뒤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죠. 네. 공론화 절차가 부족했던 그 도청 그 전에 최문순 도지사의 도청 이전 계획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강원도청 이전 문제는 강원도의 100년 대계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계속 하면서 아니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내에서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도청의 춘천 내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으로 현재 춘천시 내 이전 가능성이 있는 부지들이 거론이 되고 있죠. 여기서의 절차적 문제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뭐 춘천시 내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 이제 그런 논의만 하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절차적 부당성도 결국엔 춘천시 내에서의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강원도청 이전 문제인데 그 절차적 부당성은 현재 강원도민 전체 18개 시군의 도민 참여단을 포함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네. 이런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강원도민 18개 시군의 전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합시다.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시 번영회에서는 지난 1일 강원도 신청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또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그래서 이 강원도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설치가 가장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이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청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조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고, 그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전문연구단도 함께 같이 논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지 신청사 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해서 그 평가를 수행할 도민참여단, 18개 시군의 도민참여단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도민참여단이 함께 함으로써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또 민주성도 확보가 되고 도민들의 전체 의견이 어딘가 이거를 결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 전체의 균형 발전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현재 청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거 이어서 우리 그 도민들이 주민 발안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서명도 함께 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서 네.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 노력이 있지만 사실상 강원도청 신청사 부재 유치전에 대한 절차적인 내용은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화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춘천시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거의 구도져 가는 그런 현상이 돼서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원주시 번영회에서는 이건 도청 이전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도의원들 그다음에 각 시의원들에게 다 하소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해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네. 우리의 그 결정을 짓는데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세를 내서 그 비용으로 강원도 신청서가 건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게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하소연도 하고 같이 서명운동에 참여도 독촉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끝으로 관련해서 당부 말씀과 향후 계획 전해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그 내용이 포함된 그 조례 제정에서 도민들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동수 원영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시민이 직접 원주시의 특화 콘텐츠인 그림책을 활용한 전시, 즉 시민 그림책 갤러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 그림책 갤러리라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네, 그림책 도시로 불리는 원주는 그림책을 문화 콘텐츠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17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진달래홀에서 전시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특별한 건 시민이 직접 큐레이터가 돼서 전시를 기획했다는 건데요. 6팀의 시민 큐레이터가 각자 전시에 활용하고 싶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꿈을 꿀 수 있다는 용기를 전한다거나 다채로운 개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등 각자의 주제를 선정하고 팀이 각자의 전시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네, 전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참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는 올해로 5년째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전시가 완성됐습니다. 시민들이 이야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문 그림책 큐레이터와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시민 기획자들은 전문 컨설턴트의 강의도 듣고 또 원주 뮤지엄산으로 견학을 가서 전시 기법과 전시 구상에 도움이 되는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6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전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안유미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워크숍 운영 전 6팀의 시민 큐레이터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3인 이하의 팀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전시 및 그림책 관련 전문가분들의 심사를 거쳐 6팀의 시민 큐레이터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기술적인 면보다도 시민분들이 전시를 통해 얼마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은지와 워크숍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지원해주신 시민분들께서 각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개성 있는 경험들을 전해주셔서 6팀의 시민 큐레이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림책을 활용해서 시민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시 공간이 꾸려졌을까요? 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기획자가 된 만큼 이 전시 공간도 다채로웠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와 사진작가, 공공기관 직원, 타투이스트, 그림책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번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아가면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의미의 멈춰도 괜찮아 전시가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깊어졌던 이주심 정예지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로 자신을 위해 휴식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도토리방이라고 불리는 아늑한 공간인데요. 이 팀이 선정한 그림책에서 주인공이 도토리방에서 휴식의 시간을 보낸 것처럼 시민들도 이 작은 쉼터에서 최대 15분을 머물면서 성장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전시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냐는 어린아이의 질문과 엄마의 대화가 담긴 그림책을 활용한 전시도 있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우리 일상 속 방과 또 바로 옆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공간을 바로 붙여놔서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전시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다채롭게 전시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그림책 갤러리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시민들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그림책에 반영시켜서 투영시켜서 전시를 기획하고 설치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그림책 전시를 여러 번 와봤지만 항상 신기했던 게 그림책이라 보면은 사실 어렸을 때 보는 이렇게 한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 있다는 것도 항상 놀랐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 전시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전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된다고요? 네, 오는 10월 15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시회장이 열려 있습니다. 이 전시회장을 찾으면 시민 도슨트가 직접 이 각각의 전시에 얽힌 그림책 내용과 해설을 함께 진행해 주는데요. 이 전시 기간 동안 진행되는 해설 프로그램은 단체 관람과 일반 관람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이 자세한 시간대와 내용은 원주 시민들의 문화정보 공유 어플인 원주롭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10월 1일과 8일에는 부대 행사로 현장에서 북콘서트와 밴드 공연도 진행됩니다. 원주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그림책을 활용해서 또 알차게 꾸며진 이 문화공간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직접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느껴집니다. 그림책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청 2층 미로 공간에는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 문화사롱인데요.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노인들이 머물다 가는 노인들의 쉼터 노인 문화사롱이 최근 운영이 어려워서 올해 운영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원주 행복지킴이 사랑의 전화 노인 문화사롱 동현수 센터장 연결해서 운영 상황은 어떤지 또 후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현수입니다. 네, 원주 노인 문화사롱은 소외된 노인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비영리 단체인데 30평 남짓한 이곳에서 무려 700에서 800명의 어르신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지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미로시장 2층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여기가 좀 어둠컴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정수기 물 한 컵 잡수시고 앉아서 쉬어가는 공간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소문이 나서 어렵고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한 700~800명이 됐어요.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 교실도 하고 악기 교실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가 폐강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상담실을 운영도 하고 바둑 장기 놓으시는 공간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무료 점심 밥상을 제공을 또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쉼터를 이용하시는데 아주 편하게 하시도록 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식들과 떨어져서 생활하거나 홀로 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르신들에게 쉼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은 회원이 7~8명 정도 되면 반응은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친구도 사귀고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자기의 일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도 만들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시원한 데서 더 따뜻한 데서 쉴 수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 장관 상도 받은 바가 있는데 그만큼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원 없이 모두 사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민간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운영이 어려워서 그만둘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운영 현황이 어떠할까요? 제가 만 7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피아노에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장소가 부족해서, 그걸 폐강을 했어요. 그러다, 그 수입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다가, 이제, 제 본업을 폐강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오시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게 정말로 제 혼자의 힘으로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문을 닫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무료 밥상, 그다음에 도시락 배달, 그다음에 와서 쉼터 하시는 분들이 다들 나는 어디를 가?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마음을 또 힘들더라도 다시 그냥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후원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후원은 저희 후원금 통장에다가 1,000원도 2,000원도 3,000원도 성의껏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 강원 공동 모금에다가 지정 기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모로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홍보 말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는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는 것과 틀리게 힘들어하시고 외로워하시고 자식이 아무리 잘 성공을 했어도 마음은 우울하고 외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같이 여기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후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기서 편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 그 직장 생활도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문을 닫지 않게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행복지킴이 사랑의 전화 노인문화사랑 동형수 센터장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